대표님입니다. 새로 그냥 사진도 바뀌었어요. 네, 1년 만에 사진도 바뀌었고요. 일단 저는 사업 설명을 하면서 비즈니스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에 관련된 거는 끝나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따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에서 네, 여러분들께 좀 제 시선에서 본 비즈니스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 오셨다는 분들 그리고 저랑 또 1년 넘게 계신 분들 네, 다들 오래 살고 싶으시죠? 네, 잘 살고 싶고 현재 지금 유엔에서 공식 발표한 청년기가요. 네, 65세까지가 네, 이제 환갑이 아닌 나이가 됐죠.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다. 그래서 이제 100세 이상부터가 장수 노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공식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발표가 났죠. 이제 유명한 타임스 저널에서 이렇게 올해 태어난 아기는 142세까지 생존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70 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이영수 대표님, 우리 대표님들, 네, 앞으로 40만큼 더 사실 수가 있어요. 네, 올해 태어난 애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산 것보다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제 생존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 혜택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의료 발달이 되고, 내 여가 생활이 점점 윤택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좀 했었어요. 명예퇴직이라는 게 또 있고, 그리고 특히 또 예능계의 직업이다 보니까 40, 50이 되면 눈치가 보여요.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제가 광주시청 소속 이제 그 뮤지컬 참 단원이었는데 무용하시는 분들이 한 5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왜 광주시 무용단들이 이렇게 늙었어요? 라고 진짜 막 올라와요. 그래서 무용단원 선생님들은 퇴직이 빨라요. 그리고 좀 시집을 잘 가시면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리꾼이었거든요. 시집 잘 가면 그냥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하는 서리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명선이 길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있어요. 직장 다닐 때. 제가 이제 갓 신인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이 좋아서 뽑힌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연에 이제 주인공들하고 막 연습을 해요. 그리고 정말 심할 때는 연출들이 이제 서울에서 모시고 오거든요. 진짜 막 술자리에서 땀 맞고 그래요. 막 꼬라박고 그러고. 예능계가 좀 심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연습을 제일 늦게까지 해요. 막 새벽 1시, 2시. 근데 월급을 제일 적게 받아요. 왜? 공무원이니까 호봉제잖아요. 근데 우리 직장에 가장 나이 많고 호봉 제일 많고 월급 제일 많이 가져가시는 분이 공연 연습을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출근해서 2마디 하는구나.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연습을 하거든요. 들라하라. 딱 이 2마디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들라하라. 그러고 월급 제일 많이 가져가요. 제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고요. 이게 제 얘기고, 여기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기업 56세, 대기업 50세. 네, 퇴직 기준이죠. 평균 연세인데, 자, 100세 시대에 뭐 140세까지 살 거다라고 하는데 50세에서 이미 내 수입은 끊겨요.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죠? 하나만 잘해서 취직하면 망고 땡이야. 대학 나와서 취직하면 끝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퇴직이 50세. 보통 한 30대, 남자들은 뭐 30대 중반에 들어가기도 하죠. 한 10년, 15년 일하다가 퇴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들어갔는데 막상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제가 즐거워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봤더니 돈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차 대고 폭 대고 뭐 친구들 결혼식이라도 한두 번 있으면 정말 빚이라도 내야 될 판이고. 그래서 저는 다른 직업을 계속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 중에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좀 있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IMF 때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의 정규직 월급을 2개로 쪼개면 비정규직 2명을 뽑는 거고요. 한 사람 월급을 3개로 쪼개면 비정규직 3개를 뽑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직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저는 운 좋게 이제 상임단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광주시에서 비정규직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월급이 한 80만 원, 90만 원 그렇게 돼요.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애들이 이제
면접을 보죠. 오디션을 보고 직장에 이제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면 한 달에 80만 원 받아요. 근데 뭐 이제 자영업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가야 돼요. 모든 일자리들, 정규직들은 퇴직금이 나가야 되는데 11개월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 가장 춥고 배고플 때 잘라요. 계약 해지를 해요. 그리고 1월 달에 다시 오디션을 봐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악습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정규직이 3년, 4년 되면 어떻게 상위권으로 뽑아줘야 되잖아요. 안 뽑아요. 또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애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희 예능계 쪽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보면 무용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인공도 많이 했었고 학교 이제 교생 생활도 좀 했었는데 결론은 왜 이것저것 되면 돈이 안 돼서 그랬어요. 돈이 안 돼서 무용단체 들어가서 무용도 하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제 쫄쫄이 있고 어린이 뮤지컬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갔었어요. 정말 처음에 할 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는 그래도 퀄리티 있는 사람인데 쫄쫄이 타이즈 입고 여기 가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계속해서 이제 다니던 와중에 저는 빠르게 느꼈어요. 한 2년, 3년째 이 직장으로는 내 앞으로 생활에 변화는 없겠다.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랑 맨날 며칠 고민을 해요. 몇 년을 계속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이제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자영업을 하나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공무원 대출을 싹 끌어안고 모든 대출을 끌어안고 가게를 하나 잡았어요. 왜? 돈 벌려고. 근데 왜 자영업을 했느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이제까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 밖에 나가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자동차 분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컴퓨터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가 될 수도 없었고 다만 할 수 있는 건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조금 비싼 돈 주더라도 하나 인수하면 그 권리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게 손님들을 내가 그대로 끌어안아서 수익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봤더니 금방 대출 받은 게 갚을 줄 알았어요. 권리금이 한 3억 정도였는데 갚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해마다 뭔가 고장나고 바꿔야 되고 뭐 알바생들이 사고치고 뭐 물어줘야 되고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희 가게만 해도 그래요. 저희 가게가 오래된 가게여서 제가 인수를 했는데 주변에 비슷한 가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2년 있다가 또 망해요. 또 다른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업종이 또 들어와요. 이 자리를 보고 계속 악순환인데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자리는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계속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저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자영업을 한번 해볼까? 아무 경험 없이 들어왔다가 치워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 하는데 통계가 1년 중에 10명이 자영업을 차리면 8명이 폐업을 합니다. 2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 2명도 이제 빚에 허덕이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혹시나 이제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현재 이제 자영업 형태죠. 교촌치킨 가장 만만한 게 치킨집이잖아요. 보통 공무원들이나 직장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나와서 하는 게 치킨집이에요. 제가 아는 이제 친척분도 서울시 공무원이셨는데 나와서 또봉이 치킨 차리시더라고요. 결국 망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제일 먼저 차리는 게 치킨집이에요. 자, 월 수입이 580만 원인데 상가 구매비용 제외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권리금. 580만 원에서 이자 내면 한 280에서 250이 사장 월급이에요. 이거 갖고 힘들죠?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구매 비용이 포함이에요. 요 건물이 내 건물이야.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한번 견적을 보고 주변 상권을 본 다음에 판권을 줍니다. 근데 나는 스타벅스 사장은 될 수 없어요. 건물주지. 그래서 61억 책정이 돼 있고요. 무인 카페, 요즘 이제 로봇이 많이 커피를 만들잖아요. 창업비용 3,400,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요즘 뭐 창업 대출 한 1,000만 원 정도 받으면 부담 없이 차릴 수 있는 비용인데 월 수입이 184만 원밖에 안 돼요. 비슷하죠. 다 저기도 마찬가지. 카페에 조금 목 좋은 데 가면 또 권리금을 내야 돼요. 또 대출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저것도 대출 받은 비용을 까다 보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하나만 갖고 계신 분은 없어요. 두세 개. 동네별로 자기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제 관리하시는 그런 형태로 지금 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 좀 힘드신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금수저야 또는 뭐 투자했는데 돈을 많이 받았어.
그럼 이걸 좀 안정적인 인쇄소득을 받으려고 건물을 살 수도 있겠죠. 또는 대기업 뭐 이렇게 공기업의 퇴직금이나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만약에 내가 부장급 월급이요 한 500만 원 정도 받다가 퇴직을 한 거죠. 그럼 퇴직에서도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내가 생활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으려면 약 3억 원대 상가주택 건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관리비가 쭉 들어가고요. 돈 좀 더 벌어볼까 해서 층수를 올리거나 평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또 관리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자리예요. 그래서 총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약 3억 원대 고급 상가주택이 있다 해도 300에서 많으면 500. 내가 대출이 없다 그러면 500 정도고요. 대출 끼고 샀다 그러면 200에서 300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한 10년, 얼마 전에 제가 직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캐비넷 좀 빼라고. 1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안 빼놓고 있었더라고. 근데 이제 신규 비정규직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거 빼야겠다고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같이 다니던 선생님 한 분 계시길래 30년 정도 됐거든요. 선생님 지금 얼마나 정도 받으세요? 그랬더니 280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30년 정도 했어요. 30년 조금 못 되고. 아, 정말 내가 좋은 세상에 살았구나. 그리고 나오길 잘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직장 그만두면서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더 확고해졌어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녔어도 제가 받는 월급이 한 250 됐을 거예요, 지금. 이걸로는 상상이 안 되죠. 네. 차 할부값도 못 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자영업도 하고 했던, 그리고 지금 현재 네트워크를 또 같이 진행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쓰리잡이에요. 왜 했느냐? 돈 벌고 싶었어요. 돈이 너무 벌고 싶었어요. 인생을 좀 한번 바꿔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힘든 것보다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제발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선택하고 봤더니 전 세계에서 많은 부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에요. 밥 먹고 연구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연구하는 분들만 모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측했어요. 약 70년 후 미래도시 시민들은 4대 계급으로 분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가장 하등급, 제일 아랫등급이 프레카리아트 계급인데요. 보시면 전체 인구의 99.997이야.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 계급이라는 직업인데요. 그냥 노동자, 비숙련, 단순 노무직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자영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마트 같은데 캐셔 같은 분들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는 건설 노동자들, 또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내 자기 개발 없이 계속해서 수입을 받아가는 분들이 제일 하는데, 그 윗등급이 AI, 인공지능, 로봇가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도 느끼고 있죠. 옛날에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다 앞에서 주문했는데 요즘은 직원이 없어요. 다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받고, 특히 제일 놀랐던 건 코로나 이후로 영화관 가면 직원 한 명 있어요. 한 명이서 팝콘하고 음료수만 내죠. 티켓은 옆에 키오스크에서 뽑고. 옛날에는 그 직원들이 한 4명 정도 티켓팅을 해줬었는데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마찬가지로 다 하이패스화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직업들은 지금 로봇으로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도태돼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플랫폼 스타. 우리 이번에 올림픽 있었죠? 네, 올림픽 한번 금메달 따면 어마어마해요. 막 광고들 엄청 들어오죠. 사람들이 그 올림픽에 금메달 딴 그 선수들에 대한 희열감,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어떤 위로를 받고, 그분들이 어떤 광고라면 좀 호기심을 갖는. 그래서 유통의 흐름은 앞으로 플랫폼, 정치, 예능 스타들이 또 유통의 흐름을 가져갈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1계급이 플랫폼 소유주입니다. 플랫폼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네이버, 그리고 배달의 민족, 그리고 아마존, 유튜브 이런 온라인에서 시장을 갖고 있는 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1계급 플랫폼 소유주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저는 무조건 4계급이었죠. 2계급도 될 뻔했어요. 나름 광주 안에서 나름 괜찮았어요. 나름 팬클럽이 한 10명 있었어요. 제 공연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나름 플랫폼 스타였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무조건 로봇한테 밀릴 것 같아요.
우리 지금도 기억력이 우리보다 AI가 더 좋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에 물어보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AI를 이용해서 범죄도 많죠. 지금 제 목소리 요거 한 10분 녹음하면 이 목소리 그대로 저를 대신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 엄마 나 돈 필요해. 어머니가 주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분들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모르니까 AI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정말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4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에요. 한 번쯤 아마 보셨을 거예요. 2023, 2022, 2021, 2020 매번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는데 책인데, 자 2024년에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요, 돌봄 경제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노인 인구가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혼자 그 독거노인 분들이 홀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케어해주기 위해서 나라 또는 이렇게 단체에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경제 붐이 좀 일고 있고요. 그런 쪽이 이제 좀 돈의 흐름이 가고 있다.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죠. 어린이집이 줄면서 요양원이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요새 그것도 생겼어요. 그 필리핀 그 가사도우미, 그것도 인력을 오히려 수입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워라밸, 분초사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요즘 이제 젊은 MZ 세대들이 핸드폰을 하면서 운전을 예를 들게요. 테슬라 운전하다가 핸드폰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니까 조금 뻐근하면 핸들 잠깐 놓고 스트레칭을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 삶을 쪼개는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가 운전하고 서울까지 오려면 운전만 해야 돼요. 전화도 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은 에어컨도 빵빵하고 음악도 너무 블루투스 연결이 잘 되고 그래서 운전하는 와중에도 내가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플랫폼을 돌린다면, 제가 만약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강의하고 있는 동안 다른 파트너분들 밖에서 희비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워라밸과 분초사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서 내 여가 시간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알바를 1시간만 해요. 알바를 1시간만 해요. 제가 하잖아요. 알바생 가면 1시간 구해도 와요. 너 왜 1시간 알바한다고 그러냐 그러면 뭐라도 하고 싶어서요. 일을 한다는 만족감을 느껴야 되니까 1시간 알바한 걸로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거나 1시간 알바한 걸로 그날 뭐 맛있는 걸 사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가장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엔잡러예요. 엔잡러가 뭐냐?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 저죠. 공무원 다니다가 돈이 안 되니까 자영업하고, 자영업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네트워크 사업까지 하고 있는. 이 엔잡러는요, 그냥 요즘 생겨난 말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덕, 경제교과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새 사회에 나가면 한 가지 직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 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태돼 있어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 뭐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1년에 버는 수입이 60억이에요. 유튜브로. 말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직까지 제재하는 법이 없어서 세금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들은 점점점 도태에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 제가 항상 우리 어머니 보면서 안타까운데, 어머니가 핸드폰을 잘 못 만져요. TV도 잘 어떻게 채널 이동 설정을 못해. 그럼 그분은 이 좋은 세상에서 이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도태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좀 두려움을 좀 느껴요. 세상의 흐름을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세상의 흐름이 언제 바뀌었냐?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빨리 바뀌어버렸어요. 아까 보시면 1계급이 플랫폼 서류라고 그랬잖아요. 그 플랫폼, 우리가 지금도 경제가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안 좋다고 할 때 배달의 민족은 엄청 떴어요. 네이버 엄청 뜨고요. 온라인 쇼핑몰들은 엄청나게 떴습니다. 그 기업들이 망할까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물론 브랜드는 나중에 버릴 수가 있겠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 근데 모았던 돈으로 자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 사회에서 쳇바퀴처럼, 톱니바퀴처럼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직업을 하나 선택해야겠다. 그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어떠세요? 대표님들? 밖에서 좀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죠. 다단계잖아, 그러면. 근데 왜 다단계가 뭐가 나쁜데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데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보통 우리가 뭐 귤을 하나 사먹는다고 치면 자, 생산자에서부터 큰 트럭이 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가고 그 다음에 도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소매, 여기서 이제 경매가 오죠. 그 다음에 소매 가고 소비자, 내 소매까지 와요. 제 예를 드릴게요. 저는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했었어요. 어릴 때. 근데 그 노란색 컨테이너 있어요. 그 과수원 가면 있잖아요. 거기가 귤이 한 3박스에서 4박스 정도 나와요. 근데 그 노란색 컨테이너 하나가 1,000원이에요. 1,000원으로 어마어마한 큰 트럭이 와서 다 싣고 가요. 그리고 제가 광주 와서 봤더니 그 정말 품종 진짜 쓰레기 같은 귤이 한 박스에 2만원, 3만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0원에 팔다가 안 되면 밭에 뿌려요. 거름대라고. 하도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와서 막 2만원, 3만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컨테이너가 얼마예요? 보통 8만원에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만원의 유통 마진이 중간중간에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이었으면 내가 직접 따서 총각이 딴 귤이에요. 요즘 총각내 야채 가게가 많이 되더라고요. 총각이 딴 귤입니다. 뭐 이렇게 인스타 같은 데 올리면 누군가는 네, 연락이 올 거예요. 산지 직송이니까 싱싱하고 제가 매일매일 귤을 이렇게 헝겊으로 따는 사진을 올려봐요. 먹고 싶잖아요. 깨끗하고. 그래서 제가 1,000원에 팔던 걸 3,000원에만 팔아도 저분은 2만원, 3만원에 사던 걸 만원에 살 수가 있어요.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이게 왜 가능하냐? 핸드폰이 생겼기 때문에, 온라인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통 마진을 없애서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을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잖아. 그럼 또 설명해 주세요. 자, 옆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귤을 따서 그냥 G마켓에 가입을 해서 G마켓에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코드로 다시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지금 네이버 여러분들 가입 안 되신 분 안 계시죠? 네이버에서 물건 한 번씩은 사보셨죠? 내 아이디로 스마트 스토어 신청하시고 그냥 내가 팔 수도 있어요, 물건을. 네. 제가 옛날에 이제 옷가게를 좀 준비하려고 그런 쪽도 좀 해봤는데 재밌어요. 네. 모르는 세계였어요. 근데 똑같은 아이디어,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시작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제 G마켓, 뭐 네이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뭐 다음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처음에 거래를 유통할 때 책으로 먼저 시작했어요. 왜? 봐봐요. 제가 아까 귤을 땄어요. 총각이 딴 귤이에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제 총각 아닐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귤 사진에만 그렇지 못 믿겠어. 싼 데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온라인 마켓에서 가장 먼저 책을 팝니다. 왜? 출판사가 글씨 하나를 일부러 틀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글씨, 똑같은 책인데 서점에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이 훨씬 싸대. 책 뒤에 보면 정가가 적혀있는데 그것보다 싸게 받을 수 있어? 그럼 사야지. 또 서점 가던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손가락 클릭 한 번으로 가입을 하면서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원이 점점 늘어나니까 뭐 냉장고도 팔아보고요. 자동차도 팔고 나중에 이제 썩을 수 있는 뭐 음식 같은 게 또 팔기도 하고요. 요즘은 보면 사람도 팔죠. 알바몬으로. 사람을 사고 팔아요. 저 알바 뽑아주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요. 이렇게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만들어내는 일. 이게 꼭 금을 갖다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을 짜는 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켓이 하나씩 늘어났다. 그래서 ing 진행형 붙여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만들어내는 일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G마켓 구형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열 테니까 투자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누구는 야 그게 되게 싸고 나가겠죠. 근데 누군가는 야 그거 괜찮은데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온라인에 마켓을 연 겁니다. 이 단계가 뭐예요? 다단계예요. 단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저 주들은 35%의 마진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 구조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상처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당당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 같은 애들 인식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앉아서 들어가. 그러시면 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 안 하는 게 없어요. 꽃배달부터 해가지고. 자, 오늘 말씀드린 힐리월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힐리월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존재했던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오프라인 매장 치료를 받고 있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군단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에. 그분들이 네트워크 채널 하나 여니까 들어온 거예요.
자, 이 힐리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삼성, 지텔, LG 하면 디오스 이렇게 메이커를 하나씩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타임웨이버가 힐리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 채널 하나 연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화재, 우리가 FC 보험 설계사한테 보험 들었던 걸 지금은 인터넷으로 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거든요. 왜? 싸요. FC 보험 설계사한테 들어가는 마진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좀 더 싸게 보험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은품도 주고. 네. 그래서 온라인 채널을 하나 더 열었다. 기업이 소비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온라인 채널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 힐리월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고가 브랜드인 시크릿 스파 제휴가 돼 있고, 네, 맥힐리도 나왔고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새롭게 건강식품까지 런칭이 됐죠. 자사 브랜드가 런칭이 됐다는 건 ING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요? 파는 사람? 힐리를 만든 사람? 파는 사람? 애매하죠? 자, 처음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단일 제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미팅하고 이렇게 힐리를 전달하다 보면 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가격을 설명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설명해야 되고 비전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권유를 계속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회사가 ING 성장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인원이 소비자와 판매자가 점점 마켓이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회사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뭐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게요. 저희 세크릿이라는 전사 브랜드 있죠. 처음에는 소금 화장품으로만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중에 오랄케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생필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화장지, 뭐 생리대, 기저귀, 그리고 나중에는 음식들도 팔았죠. 닭가슴살 볶음밥, 그리고 영양제, 이제 건강식품이 또 나오면서 점점 늘어난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시크릿 뭐가 좋아? 시크릿 닭가슴살 볶음밥 엄청 맛있어. 시크릿 뭐 기저귀 너무 좋아. 이렇게 산 거예요? 아니에요. 시크릿이라는 브랜드 값어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 회사면 살 수 있어. 시크릿이라는 자체 브랜드가 굉장히 고퀄리티, 고가 상하 복장이라든지 그런 게 돼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이 여기 브랜드가 다 명품 브랜드야. 그러면서 가입해서 소비자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힐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1년 됐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사업 진행한 지 1년 됐는데 지금 자칫 좀 힘들어. 나 이걸 팔아야 되나? 딜레마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내년, 내후년 되면요. 우리가 굳이 힐리 디바이스, 맥힐리 디바이스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물어볼 겁니다. 야, 그거 너 차고 다니는 거 나 들어봤어. 나 분석 한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힐리에서 나온 건강식품? 야, 거기 진짜 기업 이미지가 너무 좋더라. 건강하고 뭔가 비건이고 뭔가 이렇게 웰리스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그래서 그런 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앞으로 화장지, 수건도 될 수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것들이 계속 나온다면 저는 힐리 브랜드가 값어치가 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아니고 지금은 기업의 가치를 올리시는 분들이에요.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큰 미래를 위해서 좀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중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셀덤 있죠? 인셀덤은 방판이에요. 말 그대로. 보상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힐리월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래 내가 한번 선택해보자. 그럼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냐? 일단은 선정,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 힐리는 독일에서 온 착용형 의료 보조기구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고요. 50년 정도의 데이터, 환자들의 데이터와 전통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네트워크를 하는 업체는 힐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점이고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제가 몇몇 사업 설명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국내 기업들 몇몇 업체들을 좀 살펴봤는데 임상이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막 하고 기업들이 뛰어드는 거야. 왜? 이거 뜰 것 같으니까. 근데 유럽에서는요, 이미 병원 가는 것도 너무 멀고 의료 혜택도 국내, 한국, 대한민국보다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백신과 먹는 복용약에 대한 불신이 엄청 높아요. 우리는 그냥 먹잖아요.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특히 코로나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 맞는 주사보다 이렇게 기계로 좀 보조해서
나를 치료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해서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좀 늦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세계 각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도, 뭐 싱가포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뭐 유럽에서 받았으면 프랑스, 뭐 영국 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클래스 2A 피하 주사반을 그리고 전자 청진기 심전도 진단 초음파 기계 자기분명 영상 시스템 이게 뭐예요? MRI예요. MRI나 우리가 심전도 초음파 검사하는 거랑 똑같은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입니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의료기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료기기로 인증받는 순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교육받아 가야 돼요. 그리고 시험 봐서 떨어지면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에요. 마켓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게 의료업체로 등록되는 순간 의료기기만 팔아야 되니까 매니아층만 공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편화시키려고 우리는 이제 의료 보조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힐리는 뭐는 힐리와 맥힐리는 미세 전류를 이용한 주파수 기계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영상이 저 뒤에 있네요. 자, 일단 미세 전류라는 게 뭐냐면요, 1000 마이크로암페어인데요. 저 AA 건전지의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정도 되는 미세 전류가 내 몸 안에서 흐르고 있어요. 이 전류가 어디에 쓰여지냐? 뇌에서 내가 지금 팔을 들어야 돼요. 그럼 너 팔을 들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다 전류로 세포 간에 명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이 전류가 없다면 그냥 죽는 겁니다. 사람 몸에는 항상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근데 배터리가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좀 달아. 그러면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뭔가 몸이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런 이유들이 좀 방전이 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됐다는 것은 전류가 배터리가 잘 흐르지 않는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충전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1991년에 이분들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들의 논문을 좀 발췌한 건데요. 인체는 약 30에서 60의 마이크로암페어가 미세전류가 흘러요. 그것들이 심어전달 근육수축 등 인체에 대한 모든 명령을 관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이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힐리가 미세전류를 이용하는데 야 그게 뭐 몸에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하는 사람은 이거 자극이 없어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미세전류가 이거예요. 제 몸뚱아리가 80kg가 넘어요. 고주파요. 예를 들면 뚱뚱한 고주파예요. 이게 미세한 부분은 감당할 수 없지만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리치료 받는 뭐 한방병원대 치료받는 그런 치료 기계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제 손가락 정도가 중저주파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집에서 쓰는 또 저주파 기계들 있죠. 조그만 거 이렇게 배에 붙이면 뱃살 빠진다고 막 붙이고 다니시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저주파에 속하는데 미세전류는 제 머리카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많은 게 근육을 움직이기 힘들어요. 다만 고주파와 저주파가 닿을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관장을 해주는 거죠. 즉 중저주파, 고주파는 근육계를 좀 관장을 해주고요. 미세전류는 신경계, 우리가 뜨거 하는 그런 신경들을 담당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적인 의료기관에서도 이렇게 미세전류를 치료하고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뭐 인터넷 가서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오상신경외과에 있고요. 그리고 사빌이라는 독일계, 여기도 보면 미세전류 치료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해요. 자, 미세전류 치료를 통한 일상적인 치료, 신경세포가 시각 자극을 처리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미세전류를 여기는 이제 시력 장애에 많이 쓰는 거예요. 시력이 조금 안 좋다거나 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미세전류를 통해서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에너지를 보내서 활성화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100년이 된 의료 회사인데요. 200개 이상의 진료소가 전 세계에 있고 해마다 연간 약 600만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힐리 가입 인원이 2만 명이 좀 넘어가고, 이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2만 명이 좀 넘어가고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세전류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ATP함을 최대 500%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몸이 순환을 더 빨리 시킬 수 있다. 자, 이 ATP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인체는 약 60에서 100조개. 아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이 뭐 지금 제 피부, 제 손톱,
뭐 제 심장, 제 장기들 모든 게 다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 세포 안에 이렇게 보면 아주 귀엽게 이게 집시처럼 생겼다고도 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이런 애들이 또 50에서 3,000개가 세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안에 이 작은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또 ATP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세 개 중에 하나가 딱 떨어지면서 열이 발생해요. 그게 지금 제가 막 에너지를 내잖아요. 혼자 막 열이 나거든요. 그게 이 ATP가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열을 내는 거고 이게 충전이 되기 위해서는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전류를 이용하면요. 이 충전 효과가 최대 500%까지 올라간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죠. 이건 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과학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ATP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지금 뭐예요? 내 몸의 순환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염증을 잡는 세포들의 활성도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부종을 좀 순환시키는 그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에너지 순환을 빨리 돌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쓰시기에는 혹시 골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만약에 18호 다루면 마지막에 타치기 좀 힘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훨씬 남들보다 빨리 5배 빨리 충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헬스를 하잖아요. 12개, 13개째 못 들겠는 거야. 벤치프레스. 근데 그 13개째 끌어올려줄 수 있는 ATP를 충전을 해준다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무게가 많이 늘어나는 경험을 저도 했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충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젖산 분해를 굉장히 빨리 해줘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힐리를 같이 조절해서 쓰셔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스마트워치랑 스마트폰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거고요. 그럼 다이어트 앱 같은 것도 디지털 시스템에서 넓게 보이는 지금 우리가 이런 미세전을 이용한 기계로 의료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통증의학과나 암센터에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그리고 내 삶을 케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워치, 앞으로 스마트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내 하루 종일 나의 패턴, 수면 패턴, 혈중 산소 포화도, 맥박, 온도 등을 측정해서 오늘 너 좀 이상해라고 경고를 주죠. 그런 것들로 나를 하루하루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 착용용 디바이스인데 구입가가 100만 원이에요. 혈당 측정하는데. 근데 연간 그 유지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1년에 400인 거죠. 400 정도 들어가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점점 상용화가 되면서 힐리도 마찬가지로 좀 저렴한 가격에 지금 제공이 되고 있죠. 죄송해요. 제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까 자, 영어본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미세전류를 이용한 주파수 기계예요. 주파수가 뭐냐면 초당 흔들리는 횟수예요. 예를 들어서 100Hz다. 그러면 초당 흔들리는 횟수가 100회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라디오 들을 때 61.7Hz 딱 틀면 나오잖아요. 그게 61.7Hz를 서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61.8도 안 돼요. 8은 지지직거리죠. 그래서 서로 만나는 헤르츠끼리 만나면 음악이 좀 또렷하게, 라디오가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기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지금 뭘 설명한 거냐면 1900년대예요. 190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이 모였어. 어떻게 나뉘냐면 좀 늙은 사람들이랑 젊은 사람들이랑. 그래서 좀 나이 많은 과학자들과 이제 젊은 과학자들끼리 부딪혔어요. 이 양자에 대해서.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양자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를 양자라고 해요. 원자, 양자라고 하죠. 이 마이크도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 그 덩어리를 양자라고 하고요. 제 몸도 쪼개면 그 최소 단위가 양자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처럼
물처럼 뭉치면 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마이크 쪽으로 뭉치면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컵처럼 뭉치면 컵이 되는 거고 물처럼 뭉치면 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다 쪼개면 가상 최소 단위를 양자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 양자 총을 빵빵빵빵 쏜 거예요. 저 틈 사이로. 저 틈 사이로 양자를 이렇게 빵 발생했는데 저 틈으로 쐈으니까 그러면은 일자로 나와야 되잖아요. 총알들이. 그런데 결과지를 보니까 이렇게 총알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쪼갤 수 없는 구슬이 아니고 쪼개고 봤더니 해결지더라, 파동이더라, 파장이더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장이 가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당시에 1900년대는 그냥 가설이었어요. 양자는 파동이야. 파동이라고 가설이 있었는데 이게 불과 한 5년 전이에요. 사이언스지에 나왔는데 드디어 이 양자를 촬영할 수 있는 혁명이 나온 거예요. 그 사진입니다. 양자. 이렇게 지금 양자를 찍어낸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1900년대 과학자들, 정말 똑똑한 과학자들이 싸웠던 그 결론을 내던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양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모르는 이유가 지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아직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이언스나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매체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가장 유명한 어벤져스, 앤트맨 있잖아요. 그게 이 양자 물리학에 기초를 한 영화입니다.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양자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양자로 쏠리면서 그런 영화 소재로도 쓰이고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물리학자분들이 나와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런 붐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의 저변으로 좀 들어올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좀 선점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힐리는 내 몸에 맞는 미세전류를 보내주는 겁니다. 왜? 내 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을 이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타임웨이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이렇게 진행이 됐던 회사인데, 자, 이 기계 한번 보세요. 자, 실제로 기계를 가지고 치료를 했었어요. 제가 계산을 못 해봤는데요. 초기 상담이 150유로인가요? 그렇죠? 네, 150유로로 초기 상담을 받고 그 다음부터 90, 135.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번들이에요. 지금 힐리 3개, 맥힐리 2개, 5개짜리 번들이 얼마죠? 2,600이에요. 근데 저희 요번에 맥힐리 2개, 힐리 2개 들어간 패키지 얼마였어요? 가장 비싼 게? 440이었죠. 440만 원인데 여기는 2,60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요번에 1주년 기념으로 프로모션에 440으로 결제를 하게 되고 그거를 또 지인분들이랑 나눠서 쓴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비싼 의료기기를 한국 코리아에서 굉장히 싸게 지금 만나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청희훈 박사님은 여기 보면 로마클럽이라고 전 세계 전직 국가원수, 그러니까 대통령들, 전 대통령들이나 유엔 행정관, 고위 정치인, 외교관, 과학자, 경제학자 이분들이 모여서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떤 일들 때문에 안 좋아질 거야라고 부정적으로 토론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해결책을 좀 내시는 분들인데 전 세계 탑 100 안에 드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 힐리를 또 자문을 해주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켈러인 맥메킨 박사님 같은 경우도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셔도 치료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문 의료진들이 전 세계에서 2,500분들이 쓰고 있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분들이 의사예요. 옆집 아줌마, 힐리 쓰는 아줌마가 아니고 이 힐리를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이제 의학 박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전 세계 2,500분이 계시고요. 우리 힐리 보면 또 전문 사용가 그 란이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가 5천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쓸 만큼 전 세계에서 지금 힐리를 다운받아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더 오픈이 돼서 지금 50여 개국에
다 나가 있고요. 이건 제가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설명하고 미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요 경락 하나로 그냥 일일이 설명 다 해주시면 돼요. 경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24가지의 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24가지의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24가지 고속도로 중에 어디가 교통 정체가 있는지를 파악해 주는 거예요. 기가 흐르는 통로 또는 뇌에서부터 전류가 흐르는 신경계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24가지를 검사를 했더니 24가지 중에 위에 보시면 뭐 위, 대장, 상초 이렇게 막혀있거나 교통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가지 고속도로 중에 고속도로면 또 IC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IC가 막혔는지를 한 번 더 심층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점점점점들이 이제 경혈점이 되고요. 그 경혈점을 잇는 선이 경락선이 되는 거죠. 자, 봤더니 막힌 경혈점이 나왔어. 위에 있는 충혈이라는 경혈점. 이 자리에 침을 하게 되고 마사지를 해야 되고 뜸을 떠도 되고. 네. 그래서 저 충혈이라는 경혈점에 한방병의 원인을 마음의 병 스트레스로 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패턴을 봤더니 내 삶의 물질적 측면과 모성적 측면에서 일상적인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희생을 좀 많이 한다거나 어머니로서 자식한테 좀 많은 애착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보통 나와요. 제가 미팅을 쭉 해보면. 그리고 나는 분노를 느끼고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이식을 가지고 있으며 내 인생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실천하는데 곤란을 겪습니다. 1번이랑 2번 보면 그렇죠. 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50년간에 전 세계 50개국 사람들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해당될 수도 있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통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팅할 때 가면대에 쏟는데 나 솔직한 사람인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니 대표님의 성향은 이런 성향입니다. 대표님의 전류의 흐름을 가진 사람들 진동 기록하죠. 그 진동 기록을 한 사람들이 여기가 막혔을 때는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걸 좀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삶에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을 스트레스를 좀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진동을 누르면요 앞에서 쭉 분석한 결과가 빨간색 파장 그리고 맥켈리가 파란색 파장을 보내주면서 내 몸에 흐르는 흐름을 좀 조화롭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온 분이 계셔서 이분은 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글다글 하니까 여기서 폐가 나와도 요새 조금 뭐 화를 참는 일이 좀 있으셨나 봐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교회 성가대를 하는데 오빠 교회로 옮기다 보니까 노래도 못하고 설거지만 하고 있대 부엌에서. 그게 요즘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분석을 했어요.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면 목소리 단련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나와 있고요. 금속 원소,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말고 몸을 오행으로 보면 폐는 금 원소에 해당돼요. 금 기운. 자, 지원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단련하고 발성 연습에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나와버리니까 이건 제가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요 이런데 난 더 놀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장재익 대표님, 우리가 지금도 파트너분들이 지금도 물어봐요. 스폰서님 이럴 때 어떤 프로그램 써요? 제발 분석 좀 하라고. 분석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인데 처음에 이분한테 수면이 안 좋았어요. 수면 프로그램만 계속 쓴 거야. 근데 이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처음에 안 산대요. 그래서 대표님 이거 3개월 쓰면 무조건 좋아진다고. 3개월 동안 안 쓰고 효과 없으면 제가 더 사갈게요. 그러면서 판 거야. 그때 뭐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판단 사기 때문에 제가 3개월 뒤에 사갈게요 그랬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째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방병 원장님이나 병원장님들 만나면서 또 많이 주사드린 게 있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부비강의 조합, 관절, 허리, 신장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부비강의 조합 보자마자 대표님 혹시 불면증 있으신데 포도 좀 보세요. 그랬더니 무호흡증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무호흡증 때문에 이게 뜬 것 같고요. 신장
신장은 제가 대표님 때문에 불면증을 좀 검색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부교감신경, 우리가 자야 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수면 쓰고 엠보스페어 수면 쓰고 막 한 거예요. 수면물 먹고. 근데 몇 가지 줄이고 부비강이 좋아, 신장이 좋아, 그리고 수면 요 프로그램들로 케어를 좀 해보시죠 하고 제가 석 달 뒤에 갔어요. 뒤에 지금 음악 잘 될 거거든요. 즉석에서 좋아졌던 소식을 듣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찍었는데 엄청 부정적이셨는데 지금 약간 좋아졌다. 여기는 말씀 안 하시는데 소개시켜준 분한테 건강검진 결과에서 다 정상 수치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전국에 상패 만드는 데 있잖아요. 상패 만드는 데. 본드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오범이 대표 눈이 아프대요. 그 냄새도 파장이 돼요. 그게 오범이 대표가 좀 약간 눈이 따가워서 못 들어가고 저도 거기 한 5분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안 오고는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4개월 정도 썼더니 뭐 불면증이 확 좋아진 건 아닌데 자다가 깨면 새벽 1시간, 2시간 못 주무신대요. 근데 다시 깨긴 깨는데 다시 잠들고 지금 수면제 도화를 먹는데 간헐을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서울 종로분이고 또 광주의 유기자 대표님이라고 또 계세요. 두 분이 짠 것도 아닌데 두 분이 정말 후기를 똑같이 말했어요. 깎겠네요. 근데 다시 오지 않는데 다시 잘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이제 오후 3시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디바이스 형태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의료 약들, 물론 처방받은 약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약들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의사들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요즘에 소아과가 없어지고 뭐가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투석실이 많이 생겨요. 요번에 또 아는 지인분들이, 지인분의 어머니가 또 신장 투석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오명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신장 투석하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 전에 20년, 30년, 50년 전에 처방받았던 고혈압 당뇨약들, 그게 지금 신장을 노리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오범이 대표도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래서 MTS라는 약을 먹으면 막 부어요. 그럼 부으니까 부종약을 먹어요. 부종약을 먹으니까 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간약을 또 먹어요. 간약을 계속 먹으니까 위장이 안 좋아. 위장약을 또 먹어요. 그러니까 처방 냄새라고 해서 약을 계속 돌려서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그때 되면 의사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누구한테 받는지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부작용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을 좀 케어하고 내 질환이나 질병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점점점 활성화가 돼 갈 겁니다. 많은 나라에 어떤 분들이 미팅하다가 그럼 여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좀 네트워크 안다는 분이야. 그럼 여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몇 개나 열렸어?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본사에 전화했어요. 여기 중에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열려있는 나라가 어디가 다 열려있어요. 다 열려있습니다. 이 나라에. 이게 왜 가능하냐? 기계잖아요. 여기는 회사 리스크가 없어요. 기계니까. 근데 시크릿이라든지 건강식품 회사들은 뭐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독일 본사에서 물건을 떼왔어. 썩는 물건이야. 그럼 이걸 빨리 처분을 해야 돼요. 전 S사 좀 안 좋은 행태였지만 마스크팩 얼마에 팔았어요? 100원에 팔았어요. 그게 재고예요. 100원이라도 안 받으면 회사가 다 떠나야 되니까 100원에 뿌리는 거예요. 그게 점점 이제 악순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장점,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갔을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회사가 껴있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자금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빵꾸가 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회사가 플랜을 딱 짜놨는데 갑자기 회사가 빵꾸 나는 일이 막 생겨서 막 재고가 쌓여있다고. 그러면 회사가 끌어놔야 되는데 이 회사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그리고 물류가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확장하는데 전혀 좀 부담이 없는 부분들이 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켓을 점점 형성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시크릿 스파 제품인데요. 시크릿 스파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전 세계 해수면 아래로 바닷물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이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나갈 데가 없어요. 왜?
여기 바닷물보다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이게 약 5,000년 동안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증발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도 않아. 왜? 위에 수중 기층이 두텁게 있어서. 그래서 사해바다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뿌예요. 뿌예. 맑은 하늘이 아니야. 뿌예. 그리고 여기 막 헤엄치고 그런 데가 아니고 들어가면 호루라기 불면 또 나와요. 호루라기 불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치유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곳인데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바닷물이 농축돼서 그 안에 있는 몸에 이로운 미네랄, 이 미네랄이 최대 200배까지 쌓여 있어요. 천일염, 우리 신안 천일염도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근데 제가 정확히 며칠을 정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5,000년 동안 쌓여 있는 거예요. 신안 천일염은 적어도 몇 달이겠죠? 몇 달만 거기서 정지해도 굉장히 좋은 깨끗한 바닷물에서 나오는 미네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사해 같은 경우는 5,000년 동안 계속해서 쌓여있기 때문에 최대 200배 그리고 우리 몸에 안 좋은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 치유 효과가 있고요. 그 효과는 위에 보이시는 클레오파트라 계곡도 훨씬 이전부터 경험을 했던 거고 저 클레오파트라가 이 사회에 있는 머드와 소금으로 피부 관리를 했고요. 우리 크림류에 다 들어있어요. 시어버터라고. 그게 그 이집트 강렬한 태양에서부터 나를 지켜주는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줘요. 선크림. 그래서 시어버터, 사해 머드, 사해 소금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내 피부를 바꿨던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줄 서 있죠. 실제로 굉장히 고가 라인의 SK2 랑콤보다 더 고가 라인으로 위치해 있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힐리월드 코리아에서 단독 유통권을 잡아서 한국 분들이 저렴하게 쓰고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중국 면세점에서 쓰던 가격이에요. 57,000원. 우리는 38,000원에 쓰고 있어요. 2만원이 더 비싸길래 아래 보시면 마이너스예요. 환불한 겁니다. 비싸서. 그리고 국내에 잠깐 유통이 끊겼을 때 기현상이 발생했죠. 하나에 2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자체 브랜드예요. 자체 힐리월드 코리아 자체적으로 개발해낸 옴니밸런스 미세전류에 특화되어 있고요. 6-in-1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보세요. 10종, 14개, 15개, 16개, 17, 18, 19, 20, 21종이 들어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옴니밸런스 우리 거 특별히 우리 거 먹으면 짱 좋아 저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뭐냐면 싸요. 합리적이에요. 제가 운동할 때 먹었던 건강식품들이 한 달에 한 30만원에서 40만원, 대회 준비할 때는 50만원 정도 먹었거든요. 아연도 먹고 이제 다이어트 하면은 변비가 오니까 막 유산균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엄청 부지런히 먹었는데 그게 단 한 알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건강식품 업체가 아니에요. 자, 건강식품 업체는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A까지 만들어놓고요. 오메가3 밀크시슬, 엽산, 아연도 다 따로따로 만들어놔요. 그래야 사람들이 종류별로 사니까. 그래야 회사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강식품 업체가 아니에요. 뭐예요? 디바이스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도 건강식품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하나로 끝내자 해서 나온 종합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드셔야 되는 모든 제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에. 그러니까 특별하다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40만원이 단돈 98,000원인가요? 99,000원. 네, 99,000원. 10만원 안 되는 돈으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P2P 포장으로 이렇게 개별 포장된 거는 굉장히 고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렴한 브랜드 오메가3 한 통에 담겨있는 거 있죠? 그거는 그냥 이미 효능을 잃었다고 보면 됩니다. 산패됐다, 썩었다, 기능을 잃었다라고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담겨져 있는 영양제가 굉장히 럭셔리한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프 에센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근데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군, 이게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엉덩이가 처지고 빠지잖아요. 근육이 하체가 빠져요. 제일 많은 데라서. 그래서 근육의 근손실을 방지해주고 근육의 성장 회복을 도와주는 게 비타민 B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르기닌, 요거 장어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혈관 확장제. 남성분들 발기부전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데 요 성분이 제가 운동할 때 운동 시작 20분
20분 전에 먹어요. 그러면 20분 뒤에 운동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펌핑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혈관들이 뽀록뽀록뽀록해져요. 그리고 그게 이